네,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이성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자, 한동훈의 가정법, 이프 정치. 자, 지난 주말이었죠.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모천에 별다른 역할이 없었다고 비판을 했는데 자, 오늘까지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먼저 그 논란의 발언 들어보시죠. 예.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이 아니라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옴으로써 생긴 현상임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안 하고 아직까지 정치하고 있었으면 역시 5천, 6천 찍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재명 정부가 잘해서가 아니라 어차피 반도체 수요가 폭증해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반도체 주가는 올랐을 것이라는 가정법에 의한 비판인 겁니다. 예. 여러 변수가 있죠. 주가 지수에는요. 국내 정치 경제적인 요인도 있고 또 전부 다 정부가 다 했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또 정부의 역할을 빼놓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오를 때 정부의 그 역할이 없었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내릴 때도 정부 탓을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야당은 비판을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역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준석 대표도 오늘 한동훈 전 대표를 비판하면서 자, 코스피가 2200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입니다. 2200에서 5000을 넘어선 건 반도체 화랑에 더해서 상법 개정과 밸류업 정책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했기 때문이다라면서 자, 이재명 정부의 역할이 어느 정도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네. 자, 게다가 국민의힘 지난해에 이어서 지난달이었죠. 그 주가 부양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주도하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자, 만약에 한 전 대표 주장대로 윤석열 계엄이 없었다면 지금 여당은 국민의힘이죠. 하지만 이런 태도는 주가 상승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예. 결국 비판을 위한 비판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하고 이제 대립각을 세웠던 윤석열 정권을 또 그 비판의 근거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약간 좀 어색한 측면이 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같은 친한동훈계에서도 좀 아쉽다는 반응이 나왔는데 당장 그 김종혁 전 최고위원 자, 굳이 윤석열 언급을 하는 것은 국민의 영린을 건드리는 느낌이다. 또 김근식 전 실장 자, 발언 실수다. 마치 전두환이 5.18만 빼면 정치를 잘했다고 얘기했던 윤석열 발언과 비슷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자, 결국 비판을 하더라도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라는 얘기로 들리고 또 만약에라는 가정법에 기대해서는 좀 빈약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그 한동훈 전 대표 평소에도 가정법에 의거한 그 표현들을 좀 즐겨 사용한 모습이었는데요. 당장 지난해였습니다. 자,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고 가정해보라. 내가 계엄을 하겠느냐? 또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을 한다면 민주당이 막겠다는 말을 왜 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가정의 가정이죠. 하지만 이런 그 가정 자체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계엄을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닌데 이재명 대통령이 왜 계엄을 한다고 가정을 하는 것인지 또 만약에 계엄을 한다고 했을 때 국민의힘한테 막을 건지 물어봐야지 왜 민주당에 물어보느냐 뭐 이런 식의 비판들이 나왔던 것이고요. 자, 이 때문에 이른바 한동훈식 가정법 비판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뭐 황당하다, 하나만한 말이다 뭐 이런 식의 반응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정청래 대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개그 콘서트 대상가 윤석열이 계엄만 안 했으면 코스피 5, 6천 찍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하나만 한 얘기죠. 앞으로 이분 얘기하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미가 없고요. 네. 다음 이슈는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나는 관대하다. 자, 한 진보 성향 시민단체가 오늘이었습니다. 그 김어준 씨를 고발을 했는데 앞서서 이제 김어준 씨가 저희가 보도해드린 바도 있었죠. 자, 이 대통령 순방 기간 중에 정부가 미국 이란 전쟁 상황에서 관계장관 회의나 대책회의, 국무회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뭐 대처가 소홀한 게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었고 또 총리실에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을 했다고 얘기했는데 자, 시민단체 측에서 김어준 씨를 명예훼손이나 뭐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을 한 겁니다. 네. 자, 같은 진영이라고 묶여서 이렇게 표현되는 시민단체, 그러니까 친여성향인 시민단체가 김어준 씨를 고발한 거는 이런
그 뭐랄까요? 이런 모습은 과거에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는데 뭐 같은 진영에서 뭐 고발까지 나올 정도로 이제 갈등이 심화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김민석 총리가 직접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자, 그 김어준 씨는 고의가 아닐 것이고 문제가 있다 해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나 그 황당함을 넘어서 사실과 전혀 다른 각종 그 유튜브 내용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자신은 오래 쌓아온 참을성을 바탕으로 결국 사필 규정의 믿음으로 대하고 있다. 자제하자라고 이 메시지를 냈습니다. 예. 참고로 총리실에 좀 확인을 해봤더니 뭐 이런 일로 고발까지 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다음 민주당에서도 이제 김어준 씨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이 갈등이 확산되는 것은 좀 자제하자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들어보시죠. 명백하게 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김민석 총리께서는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은 것이고 왜 그랬는지 여부는 좀 봐야 되겠지만 갈등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